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강의 제29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 선박 소유자의 책임제한과 관련하여 상법상 선주 책임제한의 적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상법 제769조의 선박 소유자 책임제한 규정의 적용 방식, 두 번째 선주 책임제한의 주관적 배제 사유, 상법 제770조 제1항의 책임 한도액 산정 방법, 동일 사고 시 반대 채권 공제에 대한 상법 제771조의 적용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상법 제769조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선박 소유자는 청구 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채권에 대하여 제770조에 따른 금액의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채권이 선박 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책임제한의 대상 채권으로는 1.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 또는 그 선박 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2. 운송물, 여객 또는 수화물의 운송의 지연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상의 권리 외의 타인의 권리의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다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채권의 원인이 된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또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구 원인과 책임제한의 대상 채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상법 제769조는 청구 원인에 의하여 불구하고라고 규정하고 있고 책임제한의 대상에 대하여도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로서 청구의 원인이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인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선박 소유자가 부담할 책임이면 책임제한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상 일반 선박 소유자가 부담하는 책임은 일반 선박의 연료유의 유출 또는 배출로 인한 유료오염 손해에 한정됩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에서 상법 제769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제43조의 규정을 뛰어넘어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을 확장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 제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 선박의 선박 소유자의 책임제한 대상 채권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유료오염 손해로 인한 채권이 아닌 경우에도 상법 제76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소유자의 책임과 책임제한이 인정되기 때문에 유료오염 손해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76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 채권의 일부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선주 책임제한의 주관적 배제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법 제769조 단서는 다만 그 채권이 선박 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박 소유자의 책임제한이 부정되는 주관적 사유를 책임제한 조각 사유 또는 책임제한 배제 사유라고 합니다. 선박 소유자 등에게 책임제한을 인정하는 것은 이들이 시인의 칙에 따라 성실하게 기업 활동을 수행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임제한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채권의 경우에도 그 채무의 발생 원인 여하에 따라서는 그 행위의 위법성이나 선박 소유자 등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큰 때에는 법의 형평의 원칙상 책임제한권을 배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책임제한 배제 사유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976년 회사채권 책임제한 협약에서 엄격한 책임제한 배제 사유를 받아들인 것은 이 협약 제정 당시 해상보험시장이 인수할 수 있는 최대 한도까지 책임 한도액을 인상하는 대신
극히 외적인 경우에만 한정하여 책임 제한을 배제함으로써 해운업계와 해상보험업계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선박 소유자 등 본인의 의미가 문제되는데요. 상법 제769조 단서에서는 선박 소유자 본인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 본문에서 법인인 일반 선박, 선박 소유자 등의 무한책임사원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선박 소유자인 경우 무한책임사원을 포함한 선박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본인의라는 문구의 해석과 관련해서 그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누구의 자기 또는 부자기를 본인의 행위로 볼 것인가가 문제됩니다. 영국법상으로는 alter ego, 즉 그 분신의 법리가 적용되는데요. 이는 법인이 책임을 지는 단순한 사용인이나 대리인이 아니라 그의 행위가 바로 법인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의 자기 또는 부자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우리 상법상으로도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 등의 이사와 같은 기관의 행위는 본인의 자기 부자기로 보아야 합니다. 해무감독의 행위도 본인의 자기 부자기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엄격한 책임제한 배제 사유를 규정한 1976년 LLMC와 상법의 입법 취지로 볼 때 선박 소유자와의 사이에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자의 관계에 있는 단순한 육상조직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한 해무감독의 행위를 본인의 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자기가 해석상 문제되는데요. 고의라는 것은 책임제한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발생에 대한 고의를 말합니다. 책임제한 채권은 법에서 정해진 손해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의 고의는 손해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고의로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법행위나 채무 불이행에서 권리 침해에 대한 인용을 고의라고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선조 책임제한의 고의는 손해 발생에 대한 의혹이라는 점에서 통상의 고의의 개념보다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또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의 해석상으로는 민사 책임을 물을 때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귀책 사유로 보는 우리 민사법의 개념으로는 이 문구는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대법원은 고의 외에 대륙법께서는 생소한 무만 행위의 개념을 중대한 과실 개념에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이라고 하여 일관되게 중과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대법원 2013-61343 판결을 보면요. 고의 외에 대륙법께서는 생소한 무만 행위의 개념을 중대한 과실 개념에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대법원은 일관되게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이라는 문구를 중과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 중과실보다는 고의에 더 가까운 개념, 인식이 있는 과실, 손해의 발생을 인식하고 한 행위뿐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믿거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미치지 못하고 행한 모든 행위, 그 어느 것도 아닌 문구 그대로 해석해서 특히 기존의 요건에 의지해서 맞춰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해석 등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만 이는 형사법상으로는 미필적 고의에 거의 가까운 개념인데요. 민사법에서는 이러한 그 개념을 중과실로 해석하기 때문에 법원의 일관된 판례 해석에 따라서 중과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입증 책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976년 LLMC 제4조는 책임 있는 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알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자기로 인하여 손해가 생겼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책임 있는 자의 책임제한권이 박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석상 책임제한의 대상 채권이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있는 사람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일어났음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 책임에 대한 책임이 확정적으로 제한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책임제한의 배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고, 이러한 해석론은 1976년 회사채권 책임제한 협약을 그대로 수용한 상법 제769조의 해석에서도 역시 동일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책임제한 배제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면서 동시에 입증 책임도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책임제한이 부인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상법 제770조 제1항의 적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법 제770조 제1항은 선박 소유자가 제한할 수 있는 책임의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1호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 검사 증서에 기재된 여객의 정원의 17만 5천 계산 단위를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합니다. 2. 여객 외의 사람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서 다음 항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서 다음 항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법 제770조 제1항은 일반 선박 소유자가 제한할 수 있는 책임의 한도액에 대하여 여객의 인적 손해, 여객 외의 인적 손해, 물적 손해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770조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에서는 책임 한도액에 관한 상법 제770조 제1항만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선박의 운항 중에 선박 충돌, 선박 침몰, 좌초 등의 사고로 인하여 유류오염 손해와 상법 제769조 각호의 손해로 인한 채권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일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로 인한 오염 손해도 상법 제770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에서 상법 제770조 제1항을 준용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선박 연료유 협약 제6조에서 일반 선박의 연료유로 인한 유류오염 손해에 대하여 별도의 책임제한 제도를 설정하지 않고 1976년 LLMC의 책임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존하는 체결국의 선주 책임제한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상 일반 선박의 유류오염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의 책임기금이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선박 검사 증서에 기재된 여객 정원의 17만 5천 계산 단위를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합니다. 선박 검사 증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항해구역, 최대 승선 인원 및 만재 헐수선의 위치를 각각 지정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 검사 증서를 발행하는데 국제협약 검사 증서와 선박 검사 증서가 있습니다. 선박 검사 증서에 기재된 여객 정원을 책임 한도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책임보험 가입 시 보상 한도를 정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점에서는 공부상의 여객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실제 운송 시 여객 정원을 초과하였거나 여객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운항하였더라도 책임 한도액은 선박 검사 증서에 기재된 여객 정원을 한도로 합니다. 상법의 여객 운송인의 책임 한도액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으므로 1976년 LLMC의 96년 개정 의정서 수준으로 책임 한도액을 인상하였습니다. 여객선 선박 소유자들은 위 책임에 따른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와 보험료 부담이 증가한다는 우려를 하였으나 인권 존중의 사상에 비춰 증액을 하였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1996년 LLMC를 국내법으로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같은 기준으로 책임 한도액을 증액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 상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책임제한 채권에 대하여는 아직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해운국이 책임 한도액을 인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운의 국제적 경쟁력 차원에서 인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7년 기준으로 여객의 사상에 대한 책임 한도액은 원화로 약 7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여객 외의 사람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객 외의 사람의 사망 또는 신체 상해로 인한 채권에 대한 책임 한도액은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 계산되는데요. 300톤 미만의 선박에는 16만 7천 계산 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500톤 이하의 선박에 대하여는 33만 3천 계산 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500톤을 초과하는 선박에는 33만 3천 계산 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에 500톤을 초과하여 3,000톤까지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500 계산 단위, 3,000톤을 초과하여 3만 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333 계산 단위, 3만 톤을 초과하여 7만 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250 계산 단위 및 7만 톤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167 계산 단위를 각 곱하여 얻은 금액을 순차로 가산한 금액입니다. 이와 같이 선박의 톤수가 증가할수록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는 감소합니다. 다만 300톤 미만의 선박과 500톤 이하의 선박에 대하여는 체감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고정된 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객 외의 사람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 한도액이 실제 발생한 인적 손해, 즉 사람의 사망이나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로 인한 채권의 변제에 부족한 때에는 물적 손해에 대한 한도액을 그 잔액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객 외의 사람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책임 한도액을 적용하고 2차적으로는 물적 손해에 대한 한도액을 그 잔액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게 됩니다. 이때 여객 외의 사람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를 일으킨 사고에서 물적 손해에 의한 채권도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이 채권과 여객 외의 사람의 인적 손해의 잔액 채권은 물적 손해에 따른 책임 한도액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경합하게 됩니다. 이는 상법 제770조 제1항 제2호의 손해만 발생한 경우에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의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역시 선박 톤수에 따라서 계산하게 됩니다. 300톤 미만 선박에는 8만 3천 계산 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500톤 이하의 선박에는 16만 7천 계산 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500톤을 초과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16만 7천 계산 단위에 500톤을 초과하여 3만 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167 계산 단위, 3만 톤을 초과하여 7만 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125 계산 단위, 7만 톤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83 계산 단위를 각 곱하여 얻은 금액을 순차로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은 다음 표와 같이 300톤 미만 300에서 500톤 사이 선박 이렇게 구분하고요. 3,000톤에서 3만톤, 3만톤에서 7만톤, 7만톤 초과 구조선에 의하지 않은 구조의 경우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고 이 윗부분만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객의 사망 신체 상해에 대해서는 17만 5천 SDR 곱하기 여객 정원이 될 것이고 여객 외의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에 대해서는 300톤 미만에는 16만 7천, 300톤에서 500톤에는 33만 3천, 3,000톤까지 선박은 33만 3천 플러스 여기에서 해당 톤수에서 500톤을 뺏는 초과 톤수 곱하기 500 SDR 이런 방식으로 계속 계산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물적 손해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은 상법 제771조의 적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소유자가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이라 합니다. 상법 제771조는 동일한 사고로 인한 반대 채권액의 공제에 관한 규정으로 선박 소유자 등이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으로 합니다.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이 반대 채권만큼 축소하여 제한되므로 결과적으로 책임이 확대됩니다. 이로써 다른 채권자의 배당 비율이 낮아지는 것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책임제한 제도의 적용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상법 제76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채권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유료오염 손해의 경우에는 유료오염 일반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된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책임제한 대상인지 확인이 되고 그 다음 책임제한 배제 사유를 검토한 후에 책임 한도액 산정을 하고 반대 채권이 있을 때 이를 공제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상법상 책임제한 제도와 이제 차이점이 발생되는 부분인데요. 유료오염 사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상 선주 책임제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선박 소유자가 부담하는 책임은 일반 선박의 연료유의 유출 또는 배출로 인한 유료오염 손해에 한정됩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에서는 책임 한도에 관한 상법 제770조 제1항만 적용하는데요.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상 일반 선박의 유료오염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의 책임 기금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선박 연료유 협약 제6조에서 일반 선박의 연료유로 인한 유료오염 손해에 대하여 1976년 LLMC의 책임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존하는 체결국의 선주 책임제한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주 책임제한 제도의 법적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해운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게 하고요. 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 한도액을 좀 더 높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 책임 한도액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주 상호보험 등 해상보험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국제협약을 수용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통일된 책임제한 제도를 구축한 것이 우리 상법상 책임제한 제도의 의의라고 하겠습니다. 선주 책임제한 제도를 실무적으로 적용할 때는 선박 소유자는 책임제한 대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원에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을 하게 되고 책임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채권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고 법원은 이를 조사하게 됩니다. 확정된 채권액에 따라 책임제한 기금을 비례하여 배당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책임제한 절차 개시 결정 이전에 선박 소유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매우 많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이 제도는 1996년 LLMC 개정 의정서가 채택되어서 책임 한도액을 대폭 인상하였고요. 2007년에 우리는 상법을 개정해서 여객의 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 한도액을 1996년 LLMC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또 2012년 IMO 법률위원회에서 1996년 LLMC의 책임 한도액을 51%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 한도액은 계속 인상되는 추세이며 장기적으로는 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 제한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책임 제한 제도의 쟁점과 과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자기의 해석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를 중과실로 해석하고 있으나 학계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또 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 한도액은 여전히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요. 항공운송이나 육상운송과 비교해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또 일반 선박의 연료유로 인한 유료오염 손해에 대하여 별도의 책임 기금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국제회사기구의 책임 한도액 인상 결정에 따른 국내법 개정의 시기와 범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선박 소유자는 청구 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일정한 채권에 대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인한 손해는 제외됩니다. 또 제770조 제1항은 책임 한도액을 여객의 인적 손해, 여객 외의 인적 손해, 물적 손해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선박 톤수에 따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법 제771조는 동일한 사고로 인한 반대 채권액은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책임 제한을 받는 채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상 일반 선박의 연료유로 인한 유료오염 손해에 대해 상법의 선주 책임제한 제도를 적용하되 별도의 책임기금은 형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주 책임제한 제도는 해운산업의 보호와 피해자 보상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제도로서 국제협약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 한도액은 인권 존중의 관점에서 점차 인상되는 추세입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은 일반 선박의 연료유로 인한 유료오염 손해에 대해 상법의 선주 책임제한 제도를 적용하되 그 범위를 일반 선박의 연료유로 인한 유료오염 손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